안녕하세요. 강원도 강릉에서 로컬 벤처기업 더웨이브 컴퍼니를 경영하고 있는 최지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창업한 스토리와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워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2018년부터 창업하여서 강원도 강릉에 이주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창업자가 같이 창업을 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강릉으로 떠난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대표는 지역의 강원도 강릉이 고향이고 그 고향을 따라서 지역 자산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에서 20년간 살다 온 대표는 이제 산과 바다, 강릉에는 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원도 강릉으로 왔는데요. 그 첫 시작은 2018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책, 음악,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커피와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현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분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정의하는 단어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협업하면서 강릉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냈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주마다 도시락 파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커피, 로스터리를 하시는 분들의 원두를 사용하고 그리고 지역에 꽃집을 하시는 분들의 꽃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로컬에 관련된 도서들을 큐레이션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지역 대내외로 소문이 나면서 저희는 드디어 2020년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 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어떤 행사나 포럼이나 어떤 프로젝트들이 다 취소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파도살롱에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닌 리모트 워커 분들이 방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20년 11월 경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리모트 워커 분들을 위한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저희가 홍보를 할 때 2019년부터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워킹 바캉스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모집 정원 10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저희는 오늘은 해변으로 퇴근합니다 라는 프로모션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이때 모집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이 30명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은 인기를 리모트 워커분들에게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일한다는 거는 뭐 특별할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히 서울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경험을, 가치를 제공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장면과 같이 제가 바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 바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많이 해봤자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이 워케이션의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릉 살자 청년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역에서 점점 커가면서 많은 구성원들이 모이게 됐고 저희 구성원들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에 멤버가 10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 10명 중에 강릉 청년은 딱 2명이었고 나머지 모든 8명은 타지에서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공고가 되면서 저희가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강릉 살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릉은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지역 소멸 위기를 이 청년들이 없어서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은 어떤 강릉의 이 소멸의 위기의 문제점은 사실 뭐 타지 청년들이 강릉을 오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강릉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들은 왜 강릉을 떠날까? 강릉이 살기 좋다고 하면은 더 살아도 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대부분 정답은 양질의 일자리였습니다. 뭐 일자리는 사실 강릉에는 많습니다. 어떤 뭐 서비스 업종을 할 수도 있고 제조업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행위보다는 하고 싶은 그들이 실제로 이제 근로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아 실현하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문제의 정의를 지역 내 일자리 부족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릉 청년들을 위한 타지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커뮤니티 맵을 짰는데 우선 강릉 청년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 제공받기 위해서 타지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나 도움이 필요했고 타지 청년들은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역의 네트워크와 친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강릉 청년이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2월부터 강릉 살자, 강릉 떠나지 말고 이주에 와서 살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에도 강릉 살자는 지금 2년째 진행 중입니다. 강릉 살자에 참가하신 분들은 되게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개발자도 있었고 디자이너도 있었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다들 노트북 그리고 카메라 어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리모트 워커,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이제 불리우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청년마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세 가지를 딱 지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자. 그 비밀은 연령, 이름, 그리고 직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나이가 국가에서 정한 것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인데요. 이 나이는 뭐 예를 들면은 39세의 남성과 20세의 여성, 이 둘이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저희는 이 배경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밀로 하고 그리고 서로가 모든 프로그램에 다 같이 참여를 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이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강릉살자의 프로그램은 약 2개월가량에 거쳐서 1기, 2기, 그리고 올해 3, 4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강릉살자를 기획을 할 때 1주부터 4주까지는 청년들이 강릉에 왔는데 너 창업해, 너 취업해 이런 어떤 강요식의 어떤 제안보다는 우선 강릉을 좋아하고 강릉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떤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는 체험을 했고요. 서핑부터 뭐 안반대기 별 보러 가기, 그리고 비치 플로깅, 산책하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생각한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키트들을 개발하는데 같이 공동 기획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릉살자가 2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이 제품을 팔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당시에는 2021년이니까 워케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전이었고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릉살자의 참가자들의 친구, 지인, 가족들을 불러서 이 하루의 과정 또 일주일의 과정으로 강릉에서 살아보는 체험들을 기획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로오션이라는 워케이션 브랜드입니다. 다음으로 일로오션 워케이션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슬로건을 Work, Life Blending in 강릉이라고 짰습니다. 흔히 말해서 워라밸,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를 조절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밸런스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섞여서 일과 삶이 거의 이제 동일시가 된다는 것을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찾고 있고 그것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로오션은 작년 9월부터 해서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정식 런칭은 작년 11월에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로오션의 베타 테스트는 강릉의 송정해변이라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조용하고 책을 읽기 좋은 해변인데요. 저희는 이 해변 인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빌려서 청년들이 직접 이 게스트하우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 일로오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바다 앞에서 캠핑 책상과 의자를 펴놓고 그리고 인터넷은 포켓 와이파이 그리고 어떤 전기가 필요하면은 파워뱅크라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실제 바다로
바다에서 바다 바로 앞에서 일을 하는 경험들을 구현했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경포대 해변을 걷거나 그리고 호수를 걷거나 그리고 이 루프탑에서 이렇게 요가를 하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각자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MZ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내일의 대화, 즉 나의 일 그리고 투모로우 내일에 대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는 지금 이제 대부분 일반 소비자 고객분들,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분들이 오고 계신데 결국에 원격 근무 그리고 재택 근무는 이미 보편화되었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임직원분들에게 이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기업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그들에게 온전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이 보이는 생산적인 업무 공간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프라이빗한 개인 숙박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붐비지 않는 휴양지 내에서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시기가 보통은 날씨가 선선한 4월이나 아니면 11월 정도가 됐었는데 이때 조금 날씨가 추워지거나 많이 더우면은 그 호텔 안에 들어가서 로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호텔과 조금 더 친해지게 됐고 호텔 측에 지금 이 현재 로비 공간이 많이 뭔가 소비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카페로 이용하시고 그 카페 공간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공간이었는데 원래 이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이고 이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를 조금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시설을 호텔 로비에 조성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호텔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이 호텔의 로비를 코워킹 스페이스로 바꾸고 그리고 호텔 객실과 연동하여서 일주일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호텔에는 너무 뷰가 좋아서 강릉을 상징하는 나무가 또 소나무거든요. 이 소나무하고 푸른 바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저희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주일간의 프로그램 동안 처음에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랑 그리고 서울에서 일을 하는 거랑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그 큰 차이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었고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변 오피스,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경험과 더불어 경포호라고 이제 강릉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를 산책하거나 그리고 이 소나무 숲을 걷는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새 이제 많이 유행하는 게 또 요가인데요. 저희는 이 요가를 강릉 바다가 보이는 이 루프탑 그리고 강릉 해변에서 요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사실 강릉에 휴양지를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밤에 그렇게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상점들보다 일찍 더 문을 닫고요. 그랬을 때 먹거리나 아니면 가벼운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했는데 저희는 이 경험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개발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원래는 이제 꼴라주 살롱이라고 꼴라주의 기법을 아시죠? 여러 가지 종이들을 붙여보고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졌다가 이 일을 조금 더 이제 일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고객의 피드백이 있어서 내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습니다. 내일의 대화, 여기서 내일은 my work, 내 일이기도 하고 tomorrow, 내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참가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MZ 세대였고 MZ 세대가 요즘은 이제 1년 이후에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의 방식으로 MZ 세대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또 MZ 세대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봉이나 어떤 나의 그 어떤 가치를 이제는 복지제도 내가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되는 기업의 상황들 그리고 근로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이 워케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아마 올해부터 많은 대기업들이나 그리고 스타트업들한테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워케이션 키워드를 이제 기업 쪽, 즉 고객 측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워케이션 키워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물론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에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에 보내야 하는데 지역에서 뭐 보내봤자 1박 2일 뭐 단순 체류의 그런 관광형의 어떤 모델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실제로 거기서 일주일 또는 그보다 더하게 한 달 정도 살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비를 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들을 이제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 휴양지가 아니더라도 지역을 와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 지역을 가서 우리 근로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일의 효율이 나냐,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효율이 기업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정량적으로 어떤 뭐 이제 바다나 혹은 산을 볼 때 일의 효율이 더 늘어난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하고 그리고 논거는 없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무실의 개념이 해체가 되고 있고 그 사무실의 개념이 어떤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서 어떤 다른 제3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은 메타버스 사무실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듯 기업들의 변화하는 어떤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를 저희는 지역의 강릉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들을 대기업과 스타트업들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이제 가벼운 업무나 아니면 이제 숙소와 가까운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로비 오피스라고 이제 호텔 로비 안에 조성된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쉬는 공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 고객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떤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호텔에 1인 1실 숙박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제 일주일, 뭐 일요일에 체크인 하셔서 금요일에 체크아웃 하는 형태의 평일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강릉을 포함해서 강원도의 어떤 매력 있는 도시들을 워케이션이라는 서비스로 브랜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들면은 강릉 하면은 뭐 산하고 바다가 있지만 그래도 산을 떠올린다면 대부분 이제 평창을 떠올리시죠. 저희는 이제 평창의 산을 테마로,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즐기시는 캠핑하고 차박, 카라반, 이 형태의 워케이션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이제 키워드로는 사실 서핑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또 핫하죠. 이 서핑이라는 키워드는 양양이라는 지역과 또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양양의 인구 해변에서 데스커하고 디캠프라는 회사와 함께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세대가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불리고 있던 청년이라는 세대는 MZ 세대로 이제 그룹이 돼서 다시 새롭게 그들의 니즈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그건 아마도 이제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기업들한테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고, 이 인재 수급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이 MZ 세대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실제로 연봉보다 복지 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격 근무가 되지 않는 기업에는 이제 입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청년들이 오고 그 청년들의 정주를 이제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이 워케이션이라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워케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실제로 소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고객,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키워드가 이해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일로오션 베타 서비스를 포함해서 실제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CEO분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임직원분들의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이 피드백을 들으면서 사실 여기 이 워케이션에 대한 시장은 고객하고 수혜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마치 아이를 위한 용품을 사는 것을 결정하는 걸 엄마가 하는 것처럼 이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워케이션 서비스를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혹은 대표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페이를 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혹은 대표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들의 수요는 무엇일까 저희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워케이션 그리고 재택근무 주 3일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간 산업의 경우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이기보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는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또 누구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서는 전원 다시 출근, 재택근무를 중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임직원 분들이 실제로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이러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는 기업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워케이션, 주 3일제 이런 근무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타겟 고객은 이러한 원격 근무를 100% 활용하는 기업들이고요. 이 원격 근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미 재택근무는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재택근무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임직원들이 집에서 잘 근무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집에서 근무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방해 요인이 무엇일까?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형태로는 지하철역 안에 어떤 거점 오피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직원들이 출근하기 쉽도록 경기도에 있는 분산 오피스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고, 또 제주도나 아니면 강릉, 강원도에 이제 거점 오피스를 두고 여기서 이제 워케이션을 보내는 형태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떤 기업들의 실험들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 실험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업의 임직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가족의 연고나 아니면 친구들이 없는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게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착화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에, 그 휴양지에서 일하는 것에 효율을 얻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워케이션 시장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가까운 어떤 근무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바닷가 근처, 그리고 휴양시설이 많은 휴양지의 도시에서 이미 워케이션이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점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워케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이미 많이 보편화되고 많은 이제 제주도 안의 지역에서 이 워케이션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강릉을 포함해서 이제 강원도에 워케이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이제 범위가 큽니다. 이 키워드가 단순히 일과 휴가를 합치기보다는 사무실의 개념들이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어떤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사람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근무해야 되는 개념은 이제 사라지고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그것들이 기업의 목적에 맞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일단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네. 더 웨이브 컴퍼니라고 하는 그 기업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더 웨이브 컴퍼니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공동 창업자 2명이 있었는데 셋이서 이제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논의를 많이 한 내용이에요. 이제 영어니까 더 웨이브 컴퍼니인데 웨이브라는 것이 저희의 좀 모토가 됐던 거고, 웨이브는 이제 한국어로 파도잖아요. 저희가 지역을 이주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갈 때, 그리고 지역을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것들이 어떤 이제 지역의 임팩트를 낳을 것인가,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라고 하면은 높고 거친 파도를 연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잔잔한 물결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파도는 잔잔한 물결에 좀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웨이브라는 게 어떤 지역에 저희가 간다고 해서 지역이 막 변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이런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막 세상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잔잔한 물결에서 저희가 조금씩 지역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파도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웨이브 컴퍼니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릉에 사신 지가 벌써 4년이 넘으셨잖아요. 네네, 오래됐죠.
그러면 지금 강릉에 사는 것에 대해서 네. 스스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네, 뭐 저 말고 이제 강릉에 1년 차, 뭐 1개월 차, 뭐 3년 차 다양한 분들이 있고 네. 또 이제 강릉 청년의 경우에는 강릉에서 거의 20년 넘게 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강릉에 살기 이전에 좀 다양한 도시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울산에도 있었고 대구에서도 있었고 그게 도시의 규모가 이제 인구수로 따지면은 뭐 100만도 있고 200만도 있는데 강릉의 인구는 20만 정도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밀도, 사람들의 속도를 볼 때 저는 이 강릉의 속도가 저랑 좀 잘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나의 옷처럼 편하고 그리고 강릉을 떠나 있는 것이 조금은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이제 1년 전으로 뭐 1년 강릉에 이주해서 보통은 1년, 3년, 뭐 5년 이렇게 뭐 이주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이제 강릉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3년을 지났을 때 조금은 이제 권태로운 시기가 됐고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마 뭐 이 도시에서 어떤 제 그 한 5년 뒤, 10년 뒤의 라이프를 생각해 보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으로 조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강릉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강릉 살자가 어떤 의미를 좀 주신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그 제가 강릉에 정착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산다고 했을 때 이 강릉 살자가 저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제가 뭐 다양한 사업들을 또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도 강릉 살자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의미가 깊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청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의를 할 때 청년을 나이로 이제 규정하게 되는데 뭐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다 청년이고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개념이 모호해요. 제가 봤을 때 강릉 살자를 참여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니즈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도시에 의해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강릉에서는 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어. 그러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나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서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더 웨이브 컴퍼니를 만들었을 때의 목적과 굉장히 일치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도시에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해준 것 같고요. 뭐 강릉살자 사업이 사실 녹록치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뭐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의 관심이 없거나 뭐 예산이 끊긴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좀 요원해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변화시키고 조금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강원도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지역이 변화할 때 염려되거나 혹은 지역을 변화시킬 때 뭔가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친 파도 같은 느낌인데 지역이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높은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상업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이고 거기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염려되거나 어떤 경계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서울과 비슷해지는 거죠. 뭐 지역마다 각각의 자연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데 이것들을 좀 그 고유의 모습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작은 공간, 그러니까 작은 어떤 용적률에 많은 사람들을 모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도시들이 획일화되고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의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경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대표님이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대표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사실 그 이제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뭔가 이제 정해진 대로 조금 살아온 것 같아요. 뭐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공부만 했고 공부를 잘 하면은 뭐 성공한다 어떤 일종의 공식을 외웠던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10대의 생활을 좀 살아가는데 많이 이제 지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거치면서까지 이렇게 살면은 더 잘 살 수 있어. 좋은 직장, 좋은 이제 가족을 만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런 공식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우연한 기회로 제가 지역으로 울산이라는 지역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연이어서 뭐 군 복무를 대구에서 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거의 한 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사람의 밀도를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이 많은 도시,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과 이제 부대끼며 있을 때 내가 뭐 이제 어떤 의미를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20대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것들이 이제 대구에 살면서 다음번의 도시는 서울이나 혹은 뭐 북적이는 도시가 아니라 내가 좀 편하고 사람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좀 의미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도시를 찾아야겠다. 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이제 강릉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나도 창업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떻게 창업의 그런 아이템을 찾는지랑 그런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제 경험에 많이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선은 제가 하는 창업은 일반적인 뭐 스타트업이나 그런 어떤 자영업과는 다르게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지역이 좋고 그리고 이 지역에 좋은 어떤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원들을 내가 가진 어떤 역량이나 경험으로 어떤 상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민 이후에는 사실 이게 사실 뭐 비즈니스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들이 내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을 이제 구매를 하실 것인가? 그럼 그 구매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푸는 것이 가장 또 효율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는 사실 뭐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면은 뭔가 너무 많아, 이제 창업을 못 하겠어라고 하실 것 같아서 우선 지역에 좀 친해지시고 또 이주하시고 또 이제 지역을 많이 알아가시는 게 그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릉은 좀 네. 괜찮은 지역인 것 같으신가요? 네. 강릉은 뭐 창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죠. 사실 뭐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 1시간 반, 2시간 되는 지역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산하고 바다를 다 가지고 있는 도시는 또 얼마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제가 볼 때 일종의 사람들은 지역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말씀하시다시피 수도권에 50%가 인구가 다 있고 제주도 혹은 뭐 부산 정도 아실까요? 근데 강릉이라는 지역이 저 역시도 강원도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거기에 바다가 있어? 라는 사실을 성인이 된 이후에 알았는데 지금의 국내의 많은 도시들을 보면은 강릉이 또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메리트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강릉으로 많이들 이주해 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혹시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IMF 이후에 저희 세대들이 좀 겪었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경험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아까 공식처럼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들을 받겠다. 그 공식이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하면서 사실 좀 급여에 대한 부분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좋은 기회에. 근데 봤는데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금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행복하거나 더 지속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저한테는 선택지가 창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지 뭐 그게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크리에이터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뭔가 높은 단기간 내에 높은 매출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직업적으로나 뭐 역량을 열심히 개발하셔갖고 높은 연봉을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뭐 환경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선택 자체가 너무 이제 갇혀 있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창업이라는 선택지로 귀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창업하시고 나서 네. 가장 좋으신 점.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제 시간을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이따가 말씀드릴 워케이션이랑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네. 결국에 제가 원하는 공간, 원하는 시간에서 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이제 어떤 고용의 형태에 있는 분들보다 좀 창업에 있는 형태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워케이션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 더웨이브 컴퍼니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차별점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 대한 장점을 아예 이제 배제해놓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강릉에 대해서 먼저 또 이제 자랑을 하자고 하면은 강릉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죠. 뭐 열차나 아니면은 뭐 KTX나 아니면은 버스, 뭐 다양한 자가용 수단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워케이션 하시는 고객분들이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서울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강릉을 포함해서 강원도에는 산하고 바다가 있으니까 그 산하고 바다의 사람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만의 차별점을 좀 이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그 강릉살자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저희의 영역 자체가 저는 이제 소셜 벤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소셜 벤처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임팩트를 내는 기업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이 강릉살자를 하는 이유 그리고 워케이션을 하는 이유가 지역의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제 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릉살자는 이제 수익 사업이 아니다. 뭐 워케이션에 대해서 너무 수익적으로 뭐 바라본다 이런 관점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서울에 있는 분들을 장기 체류하게 하고 그 장기 체류를 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시장이 커지게 될 때 그 임팩트가 저희가 발현하고 그걸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은 뭐 호텔을 이제 전체 임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시설들을 개발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소멸 위기를 없애고 그거의 이제 중심에는 청년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차별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말을 너무 길게 해서 너무 좋은데요. 그럼 다음 질문 또 한번 드려볼게요. 네. 워케이션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강원도 지역으로 양양과 또 평창 그렇게 제가 정했다고 제가 알고 네네. 있는데 네. 혹시 그 두 곳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명확하게 강릉이랑 제일 가까운 양양, 평창이고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사실 강릉은 정말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지역적인 문화 자원이나 바다나 산이나 그리고 교통,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콘텐츠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너무 이제 보편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 혹은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도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뭐 사람들이 이제 제주를 간다라고 하면은 환상적인 섬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강릉은 사실 그런 뚜렷한 이미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유가 이제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 가진 거가 많은 도시와 가진 게 이제 한두 가지밖에 없는 도시를 저는 생각했을 때 저는 평창 하면은 뭐 올림픽 그리고 산 이런 어떤 가을 겨울이 어울리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계 올림픽도 했던 거고, 근데 이 평창이라는 지역이 지금 많이 좀 유유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림픽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워케이션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론 바다를 더 많이 좋아하지만 먼저 좋아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산을 또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MZ 세대들도 트레킹을 통해서 산을 찾고 있고 원래 이제 그 어르신 분들은 산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 산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평창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양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 분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양양하면 서핑, 또 서핑하면 양양인데 국내에서 이렇게 서핑을 하기 좋은 환경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도시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된 그 도시가 저는 양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서핑을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콘텐츠는 아니지만 서핑이라는 문화가 이제 해외 미국에서 주로 들어왔고 그런 미국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선망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들을 저는 양양이라는 도시가 잘 이제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로컬라이즈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양에는 서핑을 테마로 한 워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니아층이 확실할 것 같아요. 서핑은.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서핑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이제 계절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서핑들이 서퍼들의만의 문화가 되면은 확장 가능성도 적어지고 그리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퍼들의 문화나 아니면은 서핑을 좀 대중적으로 이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서핑을 바다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서핑에 뭐 그런 브랜딩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서퍼보드를 나무로 깎아서 같이 만든다거나 다양한 체험들을 지금 강원도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중화에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좀 서퍼나 산을 좀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바다를 더 좋아해갖고 서핑도 이제 여름에는 꼭 한 번씩 하고 근데 뭐 그렇게 막 마니아층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서핑은 어렵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워케이션 서비스를 만들면서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혹시 큰 어려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워케이션 서비스는 아직 어떻게 보면 정의가 안 됐어요. 뭐 예를 들면은 워케이션이라는 것도 이미 신조어고 그러면은 휴양지에서 일을 하면은 그것은 워케이션인가? 그리고 뭐 호텔에서 일을 하면은 그건 워케이션이 아닌가? 이것도 되게 분분하거든요. 그게 저는 뭐 워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다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고 지자체는 우리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어떤 혜택 그런 방법들 그리고 관광 기업들이나 어떤 관광에 대한 공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관광 상품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이제 많이 홍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 워케이션이 잘 되려면은 고객인 기업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에 가장 초점이 맞춘 기업 중심의 워케이션을 좀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고객에 대한 워케이션이 먼저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지역에 주기적으로 이제 워케이션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또
자세히 면밀하게 들어보면 또 개인이거든요. 그 개인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어떤 반려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온 엄마일 수도 있고 그 고객군들은 한없이 이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를 대체 누가 주도해야 되냐, 누가 결제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저는 기업에 있다고 봐요. 그 기업이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어떤 복지제도보다는 이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근무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 일이라는 개념, 사무실에 대한 개념이 해체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새로운 인재 수급, 흔히 말하는 이제 MZ 세대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그들의 근무 문화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가장 재밌는 일은 뭐 어떤 보람된 일은 뭐 어떤 건 것 같으세요? 사실 보람된 일은 고객분들이 오셔갖고 바다에서 일하시면서 아 너무 좋다 이것들을 빨리 가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하실 때 가장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뭔가 이제 강릉의 대표적인 자원들 오래된 고택이나 아니면은 푸른 바다나 어떤 이제 푸른 바다 앞에서 요가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이렇게 막 유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무형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있고 그것들을 실제로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라이프 스타일 문화로 확장되겠구나라는 생각할 때 가장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식 플랫폼 하우르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모두가 지역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청년 창업가 최지백 대표님은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으셨는데요. 최지백 대표님의 끊임없는 도전을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투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